보석 청구의 묘한 타이밍. 보석 청구의 묘한 타이밍. 정경심 씨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검찰의 이 대대적인 인사로 사실상 조국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과 묘하게 맞물립니다. 법조계에서는 정경심 씨가 굉장히 큰 그림을 잘 읽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석 청구 어떻게 될까요? 보석 청구 정경심, 재판은 돌연 비공개. 뭔가 타이밍이 척척척. 어제 정경심 씨가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날 풀어달라라고 보석 청구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인 정경심 공판준비기일 법원이 돌연 비공개로 결정을 합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모든 공판 준비가 모두 다 비공개로 전환이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취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거 황당하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성범죄 증인 신문도 아닌 공판 준비기일에서 저런 결정하는 경우는 못 봤다. 검찰과의 마찰이 재판 공개로 빚어진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H법관, 재판 공개는 헌법상 원칙인데 저렇게 함부로 비공개 결정을 하면 자칫 재판 자체가 절차 위법으로 엉거심에서 모두 깨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최재형 변호사님, 이게 뭔가 이례적인 일들이 겹쳤어요. 정경심 씨가 보석 청구한 타이밍이 이 공교롭게 뭔가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 검찰 수사관이 이제 막 물 건너 바다 건너 날아가게 된 시점에 이제 나 풀어줘라 한 것도 이상하고 법원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모든 정경심 재판은 다 비공개 이렇게 결정 내버린 것도 법원 내부에서 이례적이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좀 전에 검찰 인사도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이 없고 재판도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이 없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떤 그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그 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시되는 성범죄라든가 이런 그런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국민의 관심사 정말 그 작년에 뜨겁게 그 어떤 국민들의 관심사에 있었던 그 사건을 비공개로 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그걸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은 최순실 씨 재판을 비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비유를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 재판부의 어떤 그와 같은 결정이 정당성이 있으려고 하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검찰에서 그 이유를 물으려고 했더니만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답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공판 준비 절차는 2, 3회하고 쟁점이 정리되면 빨리 본재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1심 구속 기간이 원칙적으로 2달씩 해서 길어봤자 6개월 동안 해서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돼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법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 기록을 빨리 변호인한테 안 줘서 된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논란을 만든다는 것 사실 자체가 재판가 삐걱삐걱 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 정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개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른바 조국 장관 부부의 자산 관리인인 김경록 씨에 대해서도 기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 그제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받고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 교체해주고 그때 조 전 장관이 설렁탕인가요? 순댓국밥이었던가요? 설렁탕이죠? 같이 먹었죠? 김경록 씨. 그래서 조국 교수 이걸 다 알고 있을 거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 교수 사무실 컴퓨터 한 대를 숨긴 바 있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해서 숨긴 것 자체가 범행을 완료한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증거 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 최종 변호사님, 유시민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까봐 정경심 씨와 김경록 씨가 증거를 보존한 거다라고 변호를 했지만 일단 그건 궤변이라는 얘기가 많고 검찰은 김경록 씨에 대해서도 지시받고 하드디스크 교체했지만 이것도 증거 은닉 혐의다라고 불구속 기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유시민 이사장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어떻게 기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변호인들이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변론을 할 수 있을지 정말 하고 싶은데요. 증거인닉. 결국은 이것을 이제 그 PC를 가지고 와서 본인의 어떤 차량 트렁크에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이제 이미 제출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결국
서울에서 200km나 떨어진 데, 그 동양대에 가서 그것도 밤에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숨겼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증거인멸 혐의는 이미 기소가 된 것이죠. 예. 그로 인해서 어떤 사법 활동에 위험이 발생했는 것은 바로 그 시점이니까. 결국 추후에 그것이 발견돼서 제출할래라고 하니까 임의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는 성립된 이후죠. 다만 죄를 해서 벌을 줌에 있어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완전히 없애버린 것과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검찰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제출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의 참작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왜 했죠? 그것을 시킨 사람이 죄책이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아마 김경록 씨에 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고 하면 그 형에 있어서는 김경록 씨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시킨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이 높을 것이고 더불어서 이 부분은 그걸 알고도 제지하지 않거나 그것을 교사했다고 할 수 있는 남편인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판 경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두고 진보 진영 내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진중권, 유시민 이 두 분이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또 붙었습니다. 먼저 유시민 이사장이 윤 총장을 힘으로 세게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이른바 시나리오 짠 대로 이번 검찰 인사가 나왔죠.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조직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제압이 불가능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요. 고발하면 또 검찰이 수사하겠죠. 예. 아니 근데 이게 근데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해야죠. 그런 건 못하게. 아니 원래 검찰총장이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미. 이거 거의 무정부 상태 같아요. 검찰을 보면. 예. 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따르지 않으면 그럼 사표내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표 받을 사유가 돼요. 아니 그러네요. 제가 법무장관이면 그렇게 해요. 그러자 진중권 교수는 유시민 이사장의 이 발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두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에 뭔가를 아주 세게 걸린 것 같다. 무튼 이 상황에서 유시민 씨는 감시자가 감시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 감시자 자신이 푹 썩었다. 칼 대면 뭐가 터져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거. 강제로라도 중간에 확 덮어버리라. 라는 주문을 유시민 이사장이 하고 있다.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걸 본다. 유시민 이사장이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걸 보니 뭔가 검찰에 아주 단단히 세게 걸린 것 같다. 라고 진주홍 교수가 풍자를 했습니다. 비꼬은 거죠, 이거? 네, 굉장히 가까운 분에게서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에 유시민 이사장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노회찬 의원도 잠시 소환을 했었는데 노유진의 정치 카페라고 팟캐스트를 2년간 세 분이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그렇기 때문에 그때 팟캐스트를 2년간 진행을 하면서 서로의 그 정신세계라든지 말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정신세계까지 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다라면 결국은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가장 가까운 분에게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거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이번에 검찰이 구속되는데도 유시민 이사장이 한 몫을 하셨어요. 뭐냐면 알릴레오에 그때 나와가지고 김경록 씨가 자기가 그때 이제 동양대에 갔던 이유가 유리한 증거도 확보하고 또 뭐 불리한 증거도 있지 않았겠냐라고 그냥 시켜서 간 게 시켜서 가기도 했지만 뭔가 증거 때문에 갔다라는 인터뷰를 바로 유시민 알릴레오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증거인멸 사유가 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 다치게 하고 본인만 저런 식으로 이름 알리는데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시민 작가님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한 번은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 진보 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게 약자 편, 약자를 위한 사람, 약자를 위한 정체성을 늘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힘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힘이 센 것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것이 힘이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라고 하신다면 늘 내세웠던 정체성과는 너무 다른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요?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아마도 진중권 교수가 지금 저렇게 철판을 깔았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셔서 약자의 편에 섰던 그러한 교수님이 돼주셨으면 좋겠다. 그 작가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